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서 문산까지 가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분석하는 시간으로 세 번째 시간인데, 아마 이 프로그램을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서울 문산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 주변을 예측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투자 유인이나 또 아니면 투자에 대한 여러분에게 권고를 해드리는 방송은 전혀 아닙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교양방송으로 이것이 나가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방송을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바로 요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도로가 그 유명한 구리에서 세종시까지 가는 제2 경부 고속도로가 됩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에게 이제 새로운 내용 가지고 설명을 또다시 옛날에 방송했던 내용을 갖다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의해서 국가기관교통망 구축계획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차근차근 대한민국이 어느 날 즉흥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고속도로를 놓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모르시는 분은 서울서부터 지금 얘기한 세종시 간의 고속도로를 새로 놓이는 줄 아는데 전혀 아니십니다. 자, 여러분 구리에서 포천 간에 지금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엔 한 40~50%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포천에서 구리까지 고속도로가 나오고,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암사대교에서 끝나는 게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바로 뭐냐, 거기서 새로이 다시 한번 어떻게 되느냐, 세종시까지 고속도로 놓는 것이 국가기관교통망 구축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시점별로, 자, 지금은 이걸 이제 할 때가 됐다. 이거를 할 때가 됐다. 이걸 5년 단위로 어떻게 됩니까? 재정비. 보통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도시관리계획이라고 그러죠. 교통망에서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5년 단위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할 때 이때 나오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서울서부터 문산까지 가는 고속도로는 단순하게 서울에서 문산까지 가는 고속이 아니고, 서울에서 광명시까지, 또 광명시에서 안양시까지, 안양시에서 지금 얘가 수원에서 평택, 평택에서 홍성, 홍성에서 익산까지 제2 서해안 고속도로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니는 지점이 있고 공사 중인 지점이 있고 아직은 조금 좀 멀은 지점,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죠. 요거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서울서부터 문산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잘 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방송을 잘 들으시고 그러면은 자료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걸 보통 우리 학문적으로는 엠피리컬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경험과학인 거예요. 토지라고 그러는 건 경험과학이에요. 부동산은 경험과학 아닙니까? 경험과학을 바로 여러분이 해보신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방송이 바로 경험과학이에요. 이거에서 여러분 관심사가 있는 지역이 서울서 문산 간 고속도로가 아니어도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지역으로 고속도로가 뚫린다든가 철도가 개통이 된다든가 내정이 돼 있다든가 이런 때는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방송해 드린다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자, 이 이제 3편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유로라 다니시죠. 고속도로인 줄 아는데 이거는 77번 국도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다라는 얘기예요. 이 77번 국도는 바로 목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해안 쪽으로 내려가는 맨 바닷가를 보고 내려가는 도로를 77번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사망금에 가시면은 방조제 도로 있죠. 이것도 77번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얘기한 자유로예요. 이 자유로라는 건 어느 날 국도는 차선이 몇 메다 폭, 몇 차선 폭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77번 도로는 저 전라남도 어느 구간 가면은 도로 자체가 없어요. 아니, 도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 또 77번 나와. 중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 자유로를 보면 10차선이에요. 이 10차선에서 바로 출발하는데 그 유명한 행주산성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제가 그동안에 방송을 해드린 내용을 봐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경험각에서 지역 분석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거는 내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직접 답사를 해봐 보세요. 직접 답사를 해봐 보시고, 좋다, 여기서 내가 경험을 얻었다.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앞으로 철도가 지나간다. 제2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간다. 아니면은 저 서해안 철도가 지나간다. 아니면 좋다 이거예요. 구리에서 세종시까지 가는 고속도로 제2 경부선이 생기게 되면은 이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실 건가? 요거는 제가 요 방송 끝나고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한테 예측을 해드릴게요. 인터체인지가 어느 정도에서 나올 것인가? 어느 지점 정도에 나올 건가? 100% 못 맞히지만 절반 정도는 자신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하셔야 돼요. 현재 인터체인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신 이외에는 모릅니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경험과학을 여기서 받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보면은 핑크빛으로 가는 도로가 77번 자유로예요. 그러면 고양시나 파주시의 발전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는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1번 통일로라고 나와 있죠. 이것이 1번 국도다 이거예요. 목포에서, 부산에서 자 서울을 거쳐서 개성을, 파주를 거쳐서 개성을 해서 평양을 해서 신의주까지 가는 도로가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도로인 1번 국도예요. 이걸 통일로라고 그러죠. 그 과거의 고양시나 파주시의 발전은 어떻게 했냐? 통일로 쪽으로 쫙 몰려들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유로가 생겼어요. 자유로가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77번 국도로 돼 있었는데 도로가 없었어요. 근데 만들어준 거예요. 이걸 개통으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양시나 파주가 어느 쪽으로 발전해? 77번 국도로 발전해요. 그러면 중간 지점이 있어요. 가운데 1번 통일로와 77번 자유로. 가운데는 어떻게 되냐? 주로 공장이 많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도로를 볼 때는 도로의 특색이 있어요. 그 주변 지역에. 여러분 구리에서 포천까지 가다 보면 공장이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수도권 정비계획상 과밀억제권역이에요. 그 다음에 산악지형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또 이 공장이라는 것은 원료가 수급이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판매하는 이쪽에 또 수급이 가능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수도권과 영남권이 상당히 많은 산업단지와 공업 물량을 갖고 있는데, 전 국토에 나와 있는 공업 물량 중에 약 근 80% 정도를 수도권과 영남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20여 프로를 뭐냐?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공장들이 왜 그렇게 돼 있냐? 그쪽에 공장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국으로 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강원도 가서 공장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좀 뭔가가 좀 막히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뭐냐? 구리에서 포천까지 가는 도로는 산업 물량이 아닙니다. 주로 신도시예요. 자, 구리서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다 외우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별내지구서부터 지금 다산 신도시서부터 엄청나게 많죠. 주로 뭐냐면 구리에서 포천까지 가는 건 신도시 얘기, 밀락지구까지, 의정부의 밀락지구까지, 또 양주의 옥정지구까지 전부 이 도로를 지금 이용하는 도로예요. 주로 승용차용 도로예요. 그런데 서울서부터 문산까지 가는 도로는 1번 자유로와
1번 통일로와 77번 자유로 사이로 지나가는데 여러분 한번 이 지역을 답사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 지역의 대부분이 공장입니다. 공장도 중소형 공장. 가장 큰 공장이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면적을 갖고 있는 LG에 대한 지금 LCD 공장이죠. 지금 LG의 LCD 공장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공장이 48만 평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LCD 공장 중에서는 제일 큰 규모입니다. 이 공장이 가장 큰 공장이고 나머지들은 전부가 주변에 신도시는 거의 없어요. 신도시는 거의 없습니다. 주변에 뭐냐? 공장이 이용하는 도로야. 구리 포천에는 승용차가 다니는 도로야. 서울 문산 고속도로는 뭐냐? 화물차가 다니는 도로. 이거가 바로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 이 도로의 특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를 지금 얘기한 구리서부터 포천까지의 도로처럼 일반 승용차가 가는 도로 개념 가지고 분석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큰 실수는 없어요. 바로 뭐냐? 여기에 서울에서 문산 간 고속도로는 주로 여러분들 주변 지역에 바로 인터칭해서 주변의 산업단지나 주변에 있는 중소금, 소규모 공장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이걸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중간에 바로 어디냐 노란색으로 가죠. 그래서 서울에서 행주산성에서 문산까지 행주산성에서 문산까지 오른쪽에는 1번 통일로 왼쪽에는 77번 자유로가 간다. 그 사이에 공업 물량을 갖다가 주로 보면서 나간다. 그래서 저기는 평 4km마다 인터체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고속도로에서 4km마다 35.2km에 자그마치 8개의 인터체인지 2개의 정션 체인지가 나오는 도로 이 도로가 유일합니다. 서울 구리에서 포천 간 고속도로도 약 5km, 6km마다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한 4km도 못 되는 구간에 인터체인지가 나온 건 그만큼 이제 공업 물량, 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저 주변 지역에서는 주택 보지 마셔라 이거예요. 공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공업 물량이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구리 포천은 도로가 생기면서 신도시가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분석하십사라고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제일 먼저 개념을 좀 이해를 하자 이거예요. 제일 아래서부터 보겠습니다. 현천 IC, JC.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이름이 붙여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로를 놓을 예정에서 여기에서 적정한 지명을 갖다가 현재 찾아놔 놓고 대부분 돌이 약 80, 90%는 이 지명대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현천 IC 그리지 마시고 여기는 행주산성 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화대교, 지방에 계신 분은 방화대교가 뭔가 그리는데 여러분들 공항버스 리무진 있죠? 리무진을 타고 올림픽 도로를 가는 경우는 그렇지만은 자 강변 북쪽으로 타고 가면 행주산성 바로 앞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한강을 넘어가죠. 한강을 넘어가지고 인천 영종공항으로 가죠. 그 다리가 방화대교입니다. 아시겠어요? 거기가 시점이에요. 바로 앞에 행주산성이 있어요. 이 행주산성인데 거기가 현천동이에요. 현천동이다가 보니까는 현천 IC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명상으로 따져서 보면 방화대교라고 그러든가 아니면 행주산성 IC라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은 현천 IC예요. 근데 저기다 JC 정션 체인지라고 그러는 건 77번 자유로우고 만났기 때문에 제가 JC라는 말을 넣어놨습니다. 원래 JC 정션 체인지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때만 정션 체인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원래 정식적인 정션 체인지는 딱 두 개뿐이 없어요.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아셨어요? 원당에서 만나는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그 다음에 문산 가다가 보면 월롱, LG LCD가 있는 월롱에서 만나는 제2 외곽순환도로,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이제 앞으로 2016년도에 요거 공사에 일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지금 얘기한 정션 체인지가 나오고 나머지는 정션 체인지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부동산, 특별히 토지시장을 분석, 고속도로에 의한 토지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션 체인지라는 개념을 77번 도로에다가 제가 부여한 거예요. 제 임의대로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는 게 현천 IC, 소위에서 행주산성 IC 대 77번 도로, 우리가 보통 얘기한 강변북로하고 만나게 되기 때문에 제가 JC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념하실 것, 이쪽은 전부가 그린벨트입니다.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화전에 가면은 화전 IC가 나와요. 거기에서 항공대학 여러분 아시죠? 항공대학이 있는 화전으로 나가는 인터체인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전부가 그린벨트예요. 그 다음에 행신이 이제 능곡 IC입니다. 이제 원래 능곡 IC라고 이름 붙였는데 행신지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행신 IC라고 또 능곡 IC라고 같이 붙였는데 이 주변에 전부 그린벨트예요. 그 다음에 고양 정션 체인지가 나와요. 바로 뭐냐면 제1 외곽순환도로라고 제가 붙였어요. 원래 정식 이름은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예요. 근데 제2 외곽순환도로가 놓이기 때문에 제1이라는 내용을 붙였는데 여기에는 바로 고양시청하고 연결되는 인터체인지가 이미 제1 외곽순환도로에 있기 때문에 도로와 도로가 만납니다. 만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여기는 고양 정션 체인지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IC도 써놔야 되는데 IC는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에서 IC가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어디냐면은 제2 외곽순환도로에서 제1 외곽순환도로에서 이미 IC가 있어요. 고양시청 들어가는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걸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대로 IC라는 말을 일단은 뺐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지구 아시죠? 식사동과 사리언 IC인데 정식 이름은 아직까지는 현재 사리언 IC예요. 이 사리언동에서 바로 뭐냐면은 인터체인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설문 IC와 운정 IC라고 그러는데 설문동은 고양시입니다. 운정동은 파주시입니다. 경계 지점에서 인터체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설문 IC가 될는지 고양시 자체에는 설문 IC라고 썼으면 좋은데 저기는 운정신도시, 보통 여러분이 아시는 파주신도시 후면을 연결해 주는 것이 설문 IC, 운정 IC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금천 IC가 나와요. 금천 IC는 파주시청을 가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월롱 IC와 JC라고 나오는데 월롱 인터체인지라고 그러는 거는 바로 뭐냐면 이 도로에서 인터체인지가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자, 현재 김포까지, 인천서부터 김포까지는 공사 중에 있어요. 2016년도에 김포에서 지금 얘기하는 포천까지 양주를 거쳐서 파주, 양주, 포천을 거쳐서 여러분 보통 내촌이라고 그러는 데 있죠. 내촌까지 이거는 민자가 아닌 정부에서 요거는 사업을 갖다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요게 제2 외곽순환도로. 근데 제2 외곽순환도로에서 인터체인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서울 문산 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지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77번 내포 IC와 정션 체인지인데 요거는 77번 자유로예요.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답사를 하실 때
여러분이 바로 어디냐? 고향 정션 체인지를 가셔야 돼요. 지금은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고양시에서 의정부를 가시려라 그러면은 외곽순환도를 타시죠. 외곽순환도를 타시면서 고양 IC에서 내려가세요. 그러면 고양시청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인터체인지예요. 근데 서울 문산 고속도로는 바로 그 앞에서 정션 체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션 체인지가 나오면서 서울 문산 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나와야 되냐? 제1 외곽순환도로에서 인터체인지를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고양시청이에요. 근데 그 주변 가면 썰렁합니다. 왜 썰렁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 강조해 드린 게 있죠. 월롱 IC와 JC라고 그러는 거는 월롱에 인터체인지와 정션 체인지가 생긴다.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생겨요. 그리고 바로 뭐냐? 서울 문산 고속도로 옆으로 또 무슨 도로가 지나냐?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가 되는데 2016년 되면 이제 저쪽에 중점적으로 또 분석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저기에서는 어떻게 되냐? 서울 문산 고속도로에 인터체인지가 이미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2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만약에 월롱 인터체인지를 나가려면 문산 고속도로로 나가서 인터체인지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고양 JC에서는 서울 문산 고속도로로 나가면 인터체인지에 직접 나가는 데가 없어서 제1 외곽순환도로로 나가서 인터체인지로 나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나가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왜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여러분이 분석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에 의해서 하시면서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3편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제3편까지 보면서 요거는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분석이 들어갈 텐데 정션 체인지라고 그러는 건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션 체인지는 분명하게 두 개. 제1 외곽순환도로, 제2 외곽순환도로뿐이 정션 체인지는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어디에 되냐? 정션 체인지가 또 나오게 되는데 이 정션 체인지가 또 나오는 거는 77번 자유로를 타고 갔으면서 이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만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로 정션 체인지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은 아마 한 10편 정도로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3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시면서 인터체인지가 생기면서 어디가 어떻게 되는가를 갖다 중점 분석하시는 게 가능하세요. 왜 그러냐? 여기는 제가 태어난 지역이고 제 고향인 지역이고 그래서 제가 흔히 어디에 통행 패턴이나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내용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간접 경험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